용감무쌍 용수정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용수정은 민경화의 차에서 비자금 장부를 찾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민경화에게 발각될 위기에 처했는데 다행히 주우진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주우진은 집안에서 급히 나가는 용수정을 이미 보았었고 민경화가 자동차 키를 찾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여 용수정의 뒤를 따라온 것이었는데요. 용수정은 금한양이 전해주는 말만 믿고 급하게 장부를 찾으러 갔지만 민경화는 비자금 장부같이 중요한 물건을 승용차에 두지는 않았기 때문에 주우진이 트렁크 앞에 서 있어도 그다지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명철 역시 어리숙한 금한양의 속셈을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금한양에게 일부러 속아준 것이었는데요. 금한양이 자신을 속여서 무슨 이득을 보려고 하나 궁금했는데 민경화의 비자금 장부를 노리고 있었다니 장명철 입장에서는 금한양을 단속하지 못했다가는 민경화에게 단단히 미움을 살 것이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장명철은 눈치 하나로 민경화의 옆에서 수십 년을 버텨온 사람인데 금한양은 술에 약을 타서 장명철에게 최면을 걸다니 금한양이 자기 머리로 이런 꾀를 냈을 리는 없고 분명히 다른 누군가와 손을 잡고 있다는 의심을 하게 된 장명철은 이혼을 당하기 싫어하는 최애라가 민경화의 약점을 파내기 위해 금한양을 이용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기도 하였지만 비자금 장부를 손에 넣어서 가장 큰 이득을 볼 사람이 누군가를 먼저 생각해보니 용수정과 여의주가 개입된 일이 아닌가 의혹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민경화의 차에 장부가 있다고 미끼를 던졌는데 역시나 집을 건지기 위해 마음이 급한 금한양은 바로 용수정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용수정은 별 의심 없이 민경화의 차로 직진했던 것입니다. 용수정은 비자금 장부를 찾지는 못했지만 주우진이 자신을 구해준 것에 놀라게 되었는데요. 자기가 주차장에 내려온 것을 어떻게 알고 주우진이 뒤따라왔는지 용수정은 주우진이 자신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처음에는 의심이 들었지만 주우진이 자신을 찾아와 최애라의 녹취를 틀어주면서 용장원의 죽음에 연루된 것에 용서를 구한 것이 진심이어서 자신을 위기에서 구해준 것인가 의아함도 들었습니다. 용수정이 혼자 민경화의 차를 뒤지러 간 것에 여의주는 걱정이 많았는데 여의주는 장명철이 그렇게 다루기 쉬운 사람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자금 장부를 고제 곧대로 알려줬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고 섣불리 행동하였다가는 용수정이 장명철의 덫에 걸릴 수도 있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여의주는 용수정과 김희연과 함께 민경화의 차를 다시 뒤져보기로 하였는데 장명철은 역시 기다리고 있다가 현장에 나타났고 여의주와 용수정은 애써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연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용수정은 두 번이나 비자금 찾기에 실패를 하자 금한양과의 거래를 없던 일로 해버렸고 사정이 급해진 금한양은 장명철을 다시 꼬여낼 계획을 짜보지만 이미 금한양의 수작을 알게 된 장명철은 금한양에게 돈다발을 내밀며 다시는 용수정과 손을 잡는 허튼 짓 하지 말라고 끝내라고 강요하였습니다. 장명철은 최애라에게도 주우진이 이혼할 마음이 없었으면 금한양의 집에 계속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최애라는 주우진에게서 들은 말도 있고 민경화와 내연관계인 장명철이 못마땅해서 장명철의 비위를 상하게 하는 말을 내뱉고야 말았는데요. 켈리정의 실종에 장 실장이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는 주우진의 말을 들은 최애라는 용수정이 증거를 먼저 확보하게 되면 장명철과 부녀관계인 자신에게도 불똥이 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장명철에 대한 분노가 더욱 거세졌던 것입니다. 솔직히 주우진은 최애라와 다시 합칠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민경화가 용장원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해준 대가로 잠시 이혼을 보류 중이었고 장명철을 마성그룹에서 내쫓기 위해 최애라를 이용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주우진의 최종 목표는 어차피 장명철과 민경화를 몰아내는 것과 최애라와 이혼을 하는 것 두 가지였는데요. 자신과는 절대로 헤어질 수 없다는 최애라를 이용해 먹을 때까지 이용해 먹고 버릴 것입니다. 주우진은 민경화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동안은 민경화에게 이용당해주며 쥐죽은 듯이 살아왔지만 자신의 인생에 용수정이 나타나면서 많이 바뀐 것이었는데요. 용장원의 죽음에 대해 사죄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 용수정의 편에서 움직이기 시작했고 용수정이 왜 민경화의 차를 뒤지고 있었는지 사정을 알게 되자 민경화의 방에 직접 들어가서 비자금 장부를 찾아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민경화는 자신의 방 비밀의 공간에 비자금 장부를 숨겨놓았던 것인데요. 용수정은 그제야 주우진의 진심을 읽게 되었고 여의주도 주우진이 민경화에게 등을 돌리게 된 것을 든든하게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주우진이 달라진 것을 장명철은 눈치를 채고 있었고 민경화에게 조심하라고 일렀지만 민경화는 여의주와 주우진이 싸우는 소리를 직접 듣고 오히려 장명철을 나무랐습니다. 주우진과 여의주는 민경화가 장명철을 잘라낼 마음을 먹도록 연기를 한 것이었는데요. 주우진은 민경화의 마음을 굳히기 위해 자신의 약에 장명철이 손을 대어서 공황 증세가 가라앉지 않는 것처럼 쓰러지는 연기를 펼쳤습니다. 민경화는 이미 장명철을 시켜서 주우진의 약을 바뀌치게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주우진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면 자신도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장명철을 회사에 계속 두면 안 된다는 생각이 고조되었습니다. 장명철 입장에서는 민경화가 시켜서 한 일이었는데 자신만 의심을 받으니 화가 났고 주우진의 약을 건드린 것도 모자라 앞으로는 민경화에게까지 위험한 인물이 될 것이라는 주우진의 말에 주우진의 멱살을 잡자 민경화는 더는 생각할 것도 없이 장명철에게 나가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민경화는 장명철이 최애라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 이미 신뢰를 잃었지만 비리에 갇히 관여를 한 세월과 황재림 회장을 사지로 내몬 비밀을 공유한 사이라 쉽게 떨쳐낼 수 없었는데 이득을 찾다가는 손해볼 일이 점점 더 늘어날 것 같다는 불길함에 장명철을 영영 내쳐버리기로 하였고 장명철은 수십 년 동안 민경화에게 다 뺏기고 수중에 챙긴 거 하나 없이 쫓겨나는 신세가 되자 민경화의 약점을 가지고 흥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우진은 민경화와 장명철이 서로 물어뜯을 수 있게 판만 깔아놓고 두 사람을 더욱 이간질시키기 위해 전에 없던 기지를 발휘할 것인데요. 민경화가 주우진의 약점을 가지고 놀았던 것처럼 민경화에 대한 복수도 똑같은 방법으로 돌려줄 것입니다. 민경화는 주우진에게 주먹을 날린 장명철을 향해 뭐해 꺼지라는데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마. 장 실장은 오늘부터 해고야. 하고 말하였고 장명철은 회장님 지금 주 본부장 말만 믿고 저에게 이러시는 겁니까? 제가 억울하다는 것은 회장님이 더 잘하시잖아요. 지난번 회의 때는 제가 하고 장명철이 말하려 하자 민경화는 말을 뚝 끊으며 장명철 씨, 내 말 못 들었어요? 여기서 나가라고요. 장명철은 입을 함부로 놀렸다가는 민경화도 공경에 처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사장 자리는커녕 비빌 언덕조차 제 손으로 파헤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속이 터져나가도 일단 참고 나갑니다. 장명철이 민경화에게 호되게 야단을 맞고 있는 모습을 본 최애라도 기분이 좋지는 않은데요. 장명철에게 맞은 주우진에게 오빠 괜찮아. 어떻게 해? 입이 좀 마. 하자 민경화는 집안이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네. 사람 하나 잘못 들이면 집안이 망한다더니 우리는 두 사람, 아니 도대체 몇 사람이야? 그러게 해라. 네가 이혼을 빨리 했으면 이런 일도 없지 않았겠니? 네 아버지 다시는 내 회사에 발붙일 생각 말하고 단단히 전해. 그리고 너희 둘 언제까지 이런 꼴 보고 살 거니? 우진아, 너 당장 이혼해라. 민경화는 최애라를 쏘아보며 나가버렸고 용수정과 여의주를 보더니 구경났어들. 사방의 적들 뿐이야 정말. 하고 지나갑니다. 용수정과 여의주는 최애라가 있어서 주우진에게 살갑게 대하지 못하는데요. 여의주는 아주 콩가루 집안이 따로 없네. 아버지나 딸이나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하자 최애라는 누가 내 아버지야? 여의주 함부로 말하고 다니지 마. 하며 발끈합니다. 용수정은 자기를 위하려고 연기까지 벌인 주우진이 고맙기도 하지만 측은해지기도 하는데요. 평생을 민경화를 엄마로 대하고 살았지만 결국은 신뢰 한 톨 없이 이렇게 무너지는 관계라니. 그렇다고 주우진이 친엄마 이영애를 완전히 어머니로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의지할 데가 없는 저 마음이 오죽 답답할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용장원이 죽고 나서도 용수정은 옆에 아무리 여의주가 있고 이영애가 있어도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한 채 살았는데요. 핏줄은 아니지만 핏줄보다 진한 정으로 같이 살다간 용장원을 생각하면 아버지를 죽인 원수들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수정과 여의주가 돌아가고 난 뒤 최애라는 주우진에게 사과를 하는데 오빠, 장 실장 때문에 힘든 거 내가 대신 사과할게. 나도 장 실장이 싫어 죽겠어. 하루라도 인연을 빨리 끊고 싶지만 어머님이 수족으로 둔 분이라 내가 그동안 망설였는데 오늘 보니
어머님도 장 실장과는 완전히 끝내실 생각인가 봐. 나 오빠가 시키는 대로 할게. 장 실장은 더 이상 내 아버지가 아니야. 오빠도 그런 부담 갖지 말고. 장 실장에게 막대해도 난 상관없어. 장 실장이 오빠랑 나 사이에 걸림돌이 된다면 난 그냥 돌 치워버리고만 싶어. 장 실장 말이 오빠가 계속 이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 아니지. 우리 이혼시키고 장 실장이 어머님과 잘해보려고 이간질 시키려는 거 맞지? 최애라의 말에 주우진은 장 실장이 마성을 떠나지 않으면 네가 됐든 장 실장이 됐든 둘 중 하나는 떠나야지. 너보다는 장 실장이 먼저 짐을 싸게 생겼네. 어머니 앞에서 이 난리를 쳤는데 다시 돌아올 수는 없을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내가 너와 영원히 같이 살 생각은 없어. 우린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고 하나의 목적을 위해 같은 배에 탄 사람들이니까. 배가 뒤집히지만 않는다면 영원히 같이 있을 수는 있겠지. 다시 말하지만 난 너와 이혼은 안 해. 모든 건 너한테 달린 거야, 최애라. 주우진의 말을 들은 최애라는 생각에 빠지는데요. 사사건건 내 앞길 막는 사람이 무슨 내 아버지야. 내가 살아남는 길은 장 실장을 배신하는 것밖에 없어. 어떻게든 그 사람이 손에 쥔 거 다 빼내야 해. 그러면 어머님도 내가 쥐고 흔들 수 있어. 이대로 계속 있다간 오빠 마음도 흔들리고 말겠어. 최애라는 장명철을 만나 일부러 눈물 연기를 하며 속이려고 합니다. 장 실장은 오빠한테 잘 보여도 살까 말까 하는 판국에 오빠를 그 지경으로 만들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것도 어머님 앞에서 분수도 모르고 왜 그랬어요? 하자 장명철은 네가 이러고도 내 딸이라고 하는 거냐? 주우진 그 자식은 돌아서면 남이야. 주우진은 사장 욕심이 나서 날 내쫓으려고 일부러 쇼한 거라고. 지가 언제부터 어머님 했다고 민경화에게 들러붙어 간신 노릇하는 꼴을 내가 어떻게 보고만 있어? 지금 민경화도 앞뒤분간 못하고 주우진에게 휘둘리고 있어. 지금 네가 나한테 버릇없이 구는 것도 다 그 자식이 중간에 휘저어서 이렇게 된 거잖아. 장인어른을 밟지 못해서 안달난 놈이나 아버지를 눈꼭 취급하는 딸이나 다 제멋대로야. 하자 최애라는 사위한테 주먹질하는 장인이 어딨어요? 장 실장은 마성그룹이 우스워요. 일반 가정도 아니고 이번 일 정도면 어머님이 장 실장을 고소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럼 나도 끝이라는 거 왜 모르세요? 어머님과 내연관계인 것도 모자라 사위까지 패고 다니고 나 정말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이러니 용수정이 더 기고만장해져서 날 깔보는 거잖아요. 어머님은 이 일 장 실장님을 해고하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을 분이세요. 장 실장님과 난 세트로 마성가에서 내쫓겨날 거라고요. 그걸 막을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장 실장님도 이 판국에 어머님 편들 생각은 하지 말아줘요, 제발. 어머님의 약점을 이제 장 실장이 감춰줄 때는 지났다고요. 나 우진이 오빠에게서 쫓겨나면 더는 살아갈 의미가 없어요. 자식 앞세우는 부모 되기 싫으시면 어머님 약점 나한테 알려줘요. 정말 이렇게 부탁할게요. 나 좀 살려줘요, 아버지. 장명철은 최애라가 아버지라고 매달리며 부탁을 하자 꽁꽁 싸매서 쓰레기통에나 버려두었던 부성애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데요. 아버지? 너 아버지라고 했어? 네가 보통 아쉬운 게 아닌가 보네. 최애라 잘 들어. 내가 민경화 약점 없이 이날 이때까지 무슨 수로 버텼겠냐? 민경화도 순간 욱해서 그런 거지. 지가 날 어떻게 내쫓아? 내가 말 맞다나 걸어다니는 민경화 지뢰밭이야. 날 건드리면 누가 손해를 보는데. 민경화가 그동안 저지른 온갖 불법, 내가 모르는 게 있는 줄 알아? 그걸 어떻게 입막음하려고 날 내치나 몰라. 내가 죽지 않고서야 절대 민경화가 다리 뻗고 자는 일은 없을걸. 두고 봐라. 금방 다시 연락 올 거다. 하자 최애라는 그렇게 망신을 당하고도 그 밑에 가서 또 일할 마음을 먹는 거예요. 지금. 하자 장명철은 내가 그래도 수십 년 동안 삽질한 게 있는데 최소한 사장 자리는 맡아야지. 그거 내주기 싫어서 주우진한테 기우는 꼴을 어떻게 봐주냐? 민경화 약점 알고 싶다고 했니? 그래, 어떤 거부터 알려줄까? 최애라는 장명철을 이제 이용만 하면 민경화도 주우진도 자신을 내쫓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주우진은 용수정이 준 가짜 비자금 장부를 민경화의 방에 다시 갖다 놓아야 하는데 민경화의 빈틈을 찾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주우진은 민경화의 방에 들어가려다가 이영애의 눈에 띄고 마는데
이영애는 이미 용수정과 여의주로부터 주우진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주우진이 하는 일이라면 다 옳은 일일 것이라고 생각하던 참이었습니다. 주우진은 이영애에게 자신을 못 본 걸로 해달라며 손짓을 했고 민경화가 들어오자 이영애는 주우진이 민경화의 방에서 나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팔을 물어버려서 혼란을 일으킵니다. 아니 이 아줌마가 미쳤나? 왜 내 팔을 물어요? 민경화는 놀라서 소리를 쳤고 이영애는 내가 왜 그랬지? 미안해요. 내가 가끔 이래요. 많이 아팠어요? 내가 치료해줄게 따라와요. 하며 민경화를 끌고 갑니다. 주우진은 이영애 덕분에 위기를 모면하여 고맙다는 말을 하게 되는데 이영애는 난 다 할 수 있어. 뭐든지. 의주랑 우진이랑 내 애기들 위해서 난 다 할 거야. 나쁜 사람들 다 치워줄 거야. 주우진은 이영애의 마음에 감동하게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진 이영애가 과거에 민경화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파옵니다. 한편 민경화는 평생 자신의 수족으로 살다가 죽을 것 같았던 장명철이 점점 더 욕심이 커지고 이제는 사장이 아닌 회장 자리를 넘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데요. 장명철, 건방지게 어딜 넘봐. 주먹이나 쓸 줄 안다고 데리고 있었더니 그 주먹을 어디로 날려날리긴. 진작 끊어냈어야 하는 건데 너무 오래 끌고 왔어. 이참에 제대로 정리해야겠어. 장 실장을 그냥 두었다가는 내 치부까지 몽땅 털리게 생겼어. 민경화는 장 실장과 함께 모은 비자금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려 하고 마성그룹 내에 장 실장의 지분도 갈취하려고 하는데요. 장명철은 마성그룹에서 아무 힘도 쓸 수가 없게 되자 열이 받습니다. 장명철은 하민이의 엄마 정지우를 살해한 범인이 민경화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요. 민경화에게 이 일을 빌미로 협박을 합니다. 회장님은 저 없이는 그 자리에 오래 있지 못하실걸요? 그러기엔 제가 쥐고 있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주본부장을 이용하시려면 적당히 하셔야지 저를 내쫓으면서까지 하실 필요는 없으시잖아요. 주 본부장은 하민이 엄마가 어떻게 왜 죽었는지, 황 회장님이 왜 저렇게 누워 계시는지, 이영애에게 30년 전에 회장님이 어떤 짓을 했는지 주우진이 알고 나면 회장님을 가만두지 않으실걸요. 제 촉에는 주본부장이 용수정과 손을 잡고 판을 벌이는 것 같은데 제 말은 죽어라 안 듣는 회장님이시니 불쌍해서 내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회장님이 30년 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는 저를 진짜 내치실 건지 아니면 꼭두각시로 내세운 주본부장에게 된통당하실 건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저한테 정식으로 사과할 마음이 계시면 늘 만나던 그 장소에서 뵙죠. 장명철의 전화를 받은 민경화는 이런 망할 놈을 봤나? 지가 어디라고 감히 나에게 협박을 해? 민경화는 장명철을 만나 완전히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데 주우진은 민경화를 뒤따라가 장명철을 다시 속이게 됩니다. 장명철은 주우진과 몸싸움을 벌였지만 이것은 민경화와 주우진의 함정에 걸려든 것이었는데요. 민경화는 주우진에게 해가 되는 장명철을 회사에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게 장명철의 폭행 동영상을 사내 게시판에 공개해버립니다. 주우진은 민경화의 신임을 얻어 사장 자리에 오르고 여의주는 복수에 한 발 더 다가선 주우진을 보니 기쁜데요. 이제는 자신이 죽어도 주우진을 믿고 갈 수도 있다는 평온함마저 듭니다. 하지만 여의주가 토하는 장면을 하민이가 보고 마는데요. 주우진이 사장 자리에 오르자 하민이는 황재림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데 할머니 아빠가 사장이 되셨어요. 그리고 아빠가 많이 달라졌어요. 할머니도 아빠 보시면 너무 좋아하실 텐데 가족 사진도 아빠가 다 만들어줬어요. 엄마랑 같이 있는 사진이요. 그니까 얼른 일어나세요. 그리고 할머니 삼촌이 많이 아픈가 봐요. 자꾸 토하고 땀도 많이 흘려요. 할머니가 일어나셔서 호호해주면 금방 나을 것 같은데 할머니 너무 보고 싶어요. 그 순간 황재림의 손끝이 미세하게 움직였고 하민이는 이를 알아차립니다. 할머니 제 말 들려요? 할머니 저 하민이에요. 하민이가 황재림을 향해 말을 하자 민경화가 들어오는데 하민아 할머니 주무시는데 왜 자꾸 떠드니? 할머니는 주무시는 걸 좋아하셔. 그러니 여기선 떠들면 안 돼. 조용히 그림만 그리도록 해. 알았지? 민경화의 야단에 금세 주눅이 드는 하민이는
민경화가 있을 때는 움직이지 않던 황재림의 손이 하민이 혼자 있을 때는 움직인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민경화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을 할머니가 싫어한다는 걸 알아차립니다. 사실 황재림은 몸은 움직이지 않지만 사람들의 말은 간간히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하였는데요. 몸이 완전히 움직여질 때까지는 비밀로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민이는 종종 황재림에게 집안에서 일어난 일을 다 얘기해 주는데, 민경화가 회장이 되었다는 소리에 황재림은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황재림은 하민이의 손바닥에 주우진을 불러오라는 메시지를 남겼고, 하민이가 주우진을 불러오자 황재림은 서서히 눈을 뜨면서 말을 하게 됩니다. 우진아, 나를 이렇게 만든 건 민경화다. 민경화와 장명철이 내 서재에서 장부를 훔치려다가 나를 밀쳤다. 그리고 하민이 엄마를 죽인 것도 민경화의 짓이다. 네가 그 사이 많이 변했다는 거 진작에 알고 있었다. 너는 민경화를 몰아내고 의주를 살려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어. 네가 마성가의 장손이니까 말이야. 이 할미가 깨어나도 얼마를 더 살 수 있겠니? 저 사악한 민경화가 너까지 해치기 전에 몰아내라. 황재림이 깨어나자 주우진은 자신이 그동안 불효하고 민경화만 따르며 산 것을 사죄하였고, 황재림이 거동이 가능해지자마자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민경화를 해임시키고 맙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